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구조체 들어갔고요. 자, 구조체라는 건 배열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구조, 하나의 변수로 다루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건데, 차이점은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타입만 우리가 다룰 수가 있다라고 하면, 구조체는 다른 타입, 서로 다른 타입도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같은 타입인 경우에는 규칙이 일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유추해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컴퓨터한테 뭘 알려주지 않고 정보를 딱 두 개만 알려주면 되죠. 그 계속 연속적으로 나올 그 데이터의 타입, 크기, 그리고 언제까지 나와야 되는지 그 끝을 알려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타입과 길이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구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표현할 때 다양한 데이터가 사용되면서 나오게 되는 개념이죠. 그럼 그 개념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의 유형이 굉장히 경우 수가 많다라는 거죠. 사람만 해도 내가 표현하기에 따라서 뭐 인트 하나랑 문자열 2개 쓸 수도 있고요. 문자열 3개가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인트 2개, 뭐 실수 2개, 문자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죄송해요. 지금 화면 바꿔드릴게요. 자, 지금 이 화면 보고 있고요. 아직 뭐 화면상에서 뭔가를 적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진행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이제 하나의 구조로서 다루어지게 될 때, 컴퓨터는 이 구조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만든 거니까. 사용자 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C 언어에서 뭔가 고안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막 필요해서 만든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 언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C 언어한테 알려줘야죠.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미리 알려져 있어야 우리가 요구할 때 이렇게 딱 만들어 주겠죠. C 언어 입장에서. 그래서 새로운 자료형이 정의가 되는 거고요. 자, person이라는 자료형이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person이라는 자료형은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가 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구조체라고 부릅니다. 키워드도 stru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요. 이렇게 한 구조의 개념을 알려주면은 우리가 이제 이 person이라는 거, struct person이라는 걸 사용할 때마다 시어는 이제 알아들 수 있는 거죠. 인트 하나랑 문자열 2개구나.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가능한 거고요. 대신 이제 얘는 순서가 아니라 공간에 이름을 붙여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덱스,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몇 번째 있는 건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구조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포인터 연산으로 찾지 않고요. 이거를 이제 한 구조 안에 속해 있는 이 여러 변수들을 멤버 변수라고 한다 그랬죠. 멤버들의 이름으로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 방법은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배열이랑 비슷하죠. 대신 배열처럼 대괄호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struct person이라는 우리가 방금 정의한 요 구조체 타입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넣을 때는 이렇게 배열처럼 넣으시면 됩니다. 대신 순서 중요해요. age, name, home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바구니처럼 홍길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홍길동의 정보가 필요하면 P1에서 다 꺼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구조체를 쓰면서 얻는 효용성이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정합성을,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하나의 개념을 이루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잘못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꽉 묶어가지고 같이 한 구조로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흩어질 일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변수가 줄어든다.
사소한 이점이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운송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운송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함수에서 함수 사이로 넘길 때를 얘기하는데, 낱개로 3개씩 넘기는 것보다는 다 모아놓고 바구니에다 다 모아놓고 그 바구니 하나를 옮겨서 갖고 다니는 게 더 편하죠. 현실적으로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체 같은 경우는 자료 구조를 함에 있어서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필수. 그거에 관한 얘기는 좀 더 나중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이점이 있고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걸 저희가 같이 했었으니까 역시 연습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체 문제 3개를 싹 모아놨어요. 오늘 걸로. 첫 번째 문제는 구조체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고요. 자, 자동차 구조체 만드는 거네요. 자동차는 모델명, 최고 속력, 연식.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의 자동차 구조체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고 나면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 있긴 한데, 첫 번째 문제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이게 출력을 할 수 있게끔 함수를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되셨으면 세 번째, 자, 구조체를 도입해서 간단하게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자기소개 함수랑 이야기 함수가 있어요. 두 사람을 만들고 두 사람한테 자기소개랑 이야기를 시켜본 거죠. 이게 충분히 지금 안 되고 있는 코드가 아니라 잘 되고 있는 코드인데, 구조체를 이용하면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요거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체를 한번 여러분 직접 만들어 보셔야 돼요. 만들고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동차 구조체를 만들라라는 거고요. 자동차 한 대는 3개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죠. 모델명과 속력, 연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가 올바르게 자동차를 표현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어차피 3개가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되면 하나의 구조물 안에다 넣어버리자 이거죠. 이름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명 같은 경우는 일단 캐릭터형 포인터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지 않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캐릭터형 포인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델이라고 할게요. 두 개는 숫자죠. 연식이랑 속력. 그래서 인트 맥스별로, 그리고 역시 인트 2열.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제 시연한테 너 나중에 내가 자동차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줘 라고 지금 정의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동차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3개를 직접 만들 게 아니라 시연한테 이렇게 알려놨으니까 주문서를 이제 내면 돼요. 자, 시연아야 나 자동차 필요해 라고 말하면 이제 이걸 3개를 딱 메모리에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변수가 만들어서 각각의 값을 바로 여기 대입을 할 수 있고요. 미리 대입하지 않고 배열도 우리가 이렇게 10개짜리 만들어 놓고 가만히 내비두다가 뒤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동차도 일단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추후에 C1점 멤버 접근으로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소나타 맥스밸로는 240, 그리고 2열, 요거는 2019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열인데 이게 상수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수 문자열이기 때문에 얘도 콘스트라고 붙여서 상수화 시켜 주는 게 얘랑 맞겠죠. 그럼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배열에다가 맞는과 동시에 이렇게 값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구조체도 카 만들어 주시고, 이번엔 C2 여기다 바로 넣을 수 있다. 대신 넣을 때는 순서를 잘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멤버를 선언한 순서대로 넣어 주셔야 된다. 처음에 모델 먼저 넣었으니까 산타페, 그 다음이 속력, 그 다음이 연식,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 이런 방식이 있어요. 차이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만들자마자 내가 세팅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값이 대입돼야 되면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프로그램한테 맡기면 된다. 배열이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자동차 구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나타는 C1이고요. 산타페는 C2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변수만 일단 기억하시면 어쨌든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C1이라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안에 있던 맥스밸로, 최고 속력 변수가 기억이 안 난다. 이거 보시면 돼요. 이게. 어차피 다 이 변수명으로 쓰니까, 모든 이 스트럭트 카 구조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도 마저 할게요. 여기서 같이 프린트 F에서, 자, 순서대로 출력을 해볼게요. 모델명 땡땡. 자,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우리는 %s라는 걸 쓰고요. 출력금 해주고, %s 서식 문자가 올 때는 주소를 넘겨야 되죠. 내가 출력하고 싶은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넘기면 돼요. 모델이죠. 모델. 그것도 이제 C1점 모델. 소나타의 모델명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C1에서 꺼내주면 돼요. 다시 강조드리자면 요거 문자열, 요거 주소입니다. 주소. 소나타란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나타라는 문자열이 시작되는 그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해서 나머지도 최고 속력, 이거는 연식, 맥스밸로, 이어 이렇게 해주고,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숫자잖아요. 인트, 그죠? 그러니까 %d로 해주시고, 자, 해서 이렇게 소나타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산타페도 출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C2로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바꿔주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여기 프린트 F 요 부분, 요 구조, 코드 구조가 지금 동일하죠? 코드 구조는 동일하고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데이터만 좀 대상만 달라지는 거죠. 이러면 뭐 만들면 된다? 함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히 모델명과 최고 속력, 연식을 자동차에 이 세 가지 정보를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프린트카라고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출력만 해주면 되니까 리턴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린트카를 써야 되는데 뭐가 없다? 지금 C1이라는 정보가 없죠. 자, 그래서 C1이 의미하는 바는 이 프린트카에 우리가 요구하는 자동차 출력을 요구하는 이 자동차, 원하는 자동차가 제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를 여기서 결정하면 안 되고 프린트카를 사용하는 쪽에서 출력하고 싶은 자동차를 넣어주면 되죠. 그럼 얘가 꺼내서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동차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는 이제 뭘로 표현한다? 스트럭트 카라는 걸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보시면 이거 변수 이게 똑같죠? 이렇게 만드는 거랑.
자, 그래서 구조체의 매개 변수, 구조체 매개 변수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프린트카라는 함수에다가 자동차 구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받아줄 수가 있으니까. 그럼 넘어오는 구조에서 꺼내다가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럼 이 C1은 누가 될지 몰라요. 프린트카를 사용하는 쪽에서 넣어주는 자동차가 곧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프린트카라는 거 이용해서 C1 이렇게 넘깁니다. 자, 제가 이걸 버전 2라고 하고요. 버전 1도 만들어 볼게요. 자, 버전 1은 뭐냐면 하나씩 다 넘기는 거.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버전 2, 이건 버전 1.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이면 이 모델명과 연식, 최소 이 세 개가 넘어와야 원하는 걸 출력해 줄 수 있죠, 얘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런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모델 하나 받아주고 맥스밸류 하나 받아주고 이어 받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버전 1 버전, 다시 프린트카 1 버전을 쓰려면 C1에서 빼가지고 모델 넘겨야 되고요. C1에서 빼가지고 최고 속력 넘겨야 되고요. C1에서 빼가지고 연식을 넘겨야 돼요. 이거 잠깐 주석 처리. 자, 그럼 두 가지 모두 똑같은 기능이에요. 보시면 둘 다 소나타를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엔 뭐가 더 편합니까? 딱 봐도 C1에서 굳이 하나씩 빼가지고 넘겨서 얘가 그걸 각각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얘가 사용할 건데 넘겨줄 때 그냥 한 번에 넘겨주면 얘가 알아서 꺼내서 쓰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 버전 훨 낫죠. 이게 이제 구조체의 데이터 운송에 관한 이점이에요. 세 개를 낱개로 넘기는 게 아니라 박스채로 넘겨버리면 그 안에서 꺼냈으면 되니까 얘가. 자, 그래서 구조체를 이용해서 훨씬 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 카 버전 2 이용해서 C2 넘기면 그대로 이제 뭐가 나온다? 산타페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조체의 편리함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봤고요. 구조체 문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연습이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요거랑 완전히 동일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구조체를 도입해서 간단하게 바꿔주세요. 이 문제가 딱 그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사람한테 자기소개시키고 얘기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함수가 지금 소개를 해주는 거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사람 정보가 다 필요하니까 다 하나씩 낱개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변수 4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모델링이 딱 이제 결정되는 순간 이거 구조는 안 바뀌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고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향을 안 내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조는 한번 정해지면 당연히 안 바뀌는 게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훨씬 이득입니다. 그죠?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 구조는 무조건 간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10명 필요하면 무조건 이 구조가 10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드는 게 구조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일단 요거를 먼저 구조체로 만들면 되겠죠. 자, 구조체를 만들 때 그럼 어디에 만들어야 되냐? 일단 함수 밖에 만들어야 돼요. 자, 무언가를 정의하는 거 있죠. 정의. 시원한테 알려주는 게 정의거든요. 함수라든지 구조체라든지
정의는 함수랑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함수 안에서 함수를 정의하거나 함수 안에서 구조체를 정의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정의는 함수 밖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 밖에서 구조체 정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구조체를 그럼 이제 위치가 요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인트로나 토크. 자, 그럼 구조체를 일단 여기다 만들어 볼까요? 자, 구조체를 만들 거고요. 이름을 정해 줘야죠. 사람이니까 퍼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람은 4개의 정보로 표현이 되죠. 나이와 이름, 고향, 좋아하는 음식. 자, 그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에이지. 자, 여긴 콘스트 차거든요. 이것도 여기로 가지고 올게요. 이건 좀 아까우니까. 자, 여기서 콘스트 캐릭터형 문자에서 네임. 자, 문자를 3개 들어갈 거니까 똑같은 형태로 홈이랑 푸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사람 만들 때 요거 대신 뭐 쓰면 된다? 스트럭트 퍼슨 p1. 자,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거를 타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전체가 타입이 되겠네요. 타입이 됩니다. 이게 변수명이에요. 자, 그리고 저장을 이렇게 한 번에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나이가 기억이 안 나네요. 27살로 할게요. 홍길동, 한양, 떡볶이. 됐고요. 자, 임꺽정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p2라는 변수로 45 임꺽정 평양 떡국.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필요 없죠? 이 4개의 정보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사라져 주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구조체 만들어서 잘 만드셨어요. 다들 잘 만드시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p1.ag p1.name p1.home p1.food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죠? 자, 이 녀석을 일단 주석 처리를 할게요.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일단 자, 빨간 줄 뜨죠? 이거 인트로듀스에 콘스트로 바꿔야 돼요. 자, 저 리플에서는 안 해도 돼요. 리플에서는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콘스트 안 붙이면 뭐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따 나중을 위해서 붙여 놓을게요. 자, 됐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되긴 되거든요. 자, 홍길동 27살 한양. 음식은 안 나오네요. 음식도 여기 넣으면 되죠. 이렇게. 푸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잘 하신 건데, 잘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자기소개를 할 때 이 P1에 들어있는 홍길동의 정보들이 필요한 건데, 그걸 지금 굳이 여러분이 꺼내서 주고 있죠. 요 안에 있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얘는. 그럼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꺼내가지고 하나씩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냥 이거 통째로 넘겨버리면 되죠. 이렇게 넘기자, 이거. 어차피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넘기면 이제 얘가 받아줘야죠. 하나 넘기니까 하나 받아주면 되죠.
하나 받아주면 되는데, 대신 얘 탑이 뭐여야 됩니까? 여러 개가 들어있는 구조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구조체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P라는 거밖에 안 받았으니까 네임이랑 에이지, 홈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대신 다 어디 들어있다? P에 들어있으니까 P에서 꺼냈으면 된다. 꺼내쓰는 느낌은 P.P.P. 이렇게 다 들어있으니까 P에 이러면 이제 훨씬 간단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토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를 어차피 P1 홍길동 얘기시킬 거면 홍길동 전부 넘기면 됩니다. 토크가 받아줘야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struct person P 그래서 필요한 걸 P에서 꺼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나머지도 다 똑같이 바꾸면 되죠. 두 개도 이렇게 하고 임꺽정 넘기면 이제 임꺽정이 자기소개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에러가 나요. 잘 된 것 같은데 에러가 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struct person 쓰고 있잖아요. 근데 person 정의는 여기서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구조체를 어디에 정의해야 좋을까라고 한번 반문을 했었죠. 구조체는 당연히 자신이 쓰이는 곳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요거 먼저 한번 시언어가 알아먹고, 아, struct person이란 이런 거구나 알고, 그 다음에 사용될 때 아, struct person이네, 아까 내가 봤었지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프로그램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간결해졌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데이터를 잃어버릴 염려도 별로 없고 코드도 더 간결해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 한 구조를 다루다 보면은 데이터가 바뀔 때, 데이터가 교체돼야 할 때, 그럴 때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한번 구조체를 쓰면 어떤 점이 편한지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